축구는 종종 잔인할 정도로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화려한 드리블, 골망을 찢을 듯한 슈팅,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세리머니까지. 2025년의 끝자락, 혹자는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손흥민을 보며 예전 같지 않다거나 에이징 커브가 온 것이 아니냐는 섣부른 의구심을 던지기도 한다. 동갑내기 모하메드 살라가 현지 언론으로부터 다리가 무거워졌다 his legs have gone는 혹평을 듣는 시점이기에 이러한 시선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각적 착시 visual deception일지 모른다. 하지만 감성을 배제하고 차가운 데이터 cold hard facts를 들이대는 순간 진실은 소름 끼치도록 명확해진다. 손흥민은 느려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는 더 치열하게 달리고 있다. 단지 그 질주의 목적지가 상대의 골문에서 우리 팀의 빈 공간으로 확장되었을 뿐이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가 가리키는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닌 전방위적인 압박과 수비 가담으로 팀의 척추를 지탱하는 가장 헌신적인 월드클래스다. 왜 손흥민이 빠진 경기에서 팀의 공수 밸런스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가? 지금부터 그 불편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데이터를 통해 해부한다. 에이징 커브의 역설, 상대의 생각보다 빠른 33세의 다리. 축구계에서 30세라는 숫자는 통상적으로 신체 능력의 하락이 시작되는 잔인한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특히 폭발적인 스피드를 생명으로 하는 윙 포워드들에게 시간은 더욱 가혹하게 흐른다. 최근 리버풀의 킹 모하메드 살라가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 디 아틀레틱 등으로부터 오프 더 볼 오프 더 볼 움직임이 2017년 대비 현저히 줄었다는 지적과 함께 다리가 무거워졌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는 현실은 이를 방증한다. 살라는 이제 활동량을 줄이고 효율을 택하는 방식으로 노쇠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러한 생물학적 통념을 비웃기라도 하듯 데이터 상으로 시간을 역행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팬심이 아닌 수치가 증명하는 팩트다. 프리미어리그 PL 사무국과 각종 데이터 분석 업체가 집계한 2025 시즌 및 최근 지표를 살펴보자 손흥민이 기록한 최고 속도 톱스피드는 여전히 시속 35.13km에 달했다. 이는 당시 리그 전체 선수 중 9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가테비안 20대 초반의 영권 연간들과 경쟁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압도적인 수치다. 대부분의 베테랑 공격수들이 체력 저하를 인정하고 스프린트 횟수를 조절할 때 손흥민의 GPS 트래커는 여전히 F1 머신처럼 최고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살라가 효율을 위해 박스 근처로 활동 반경을 좁혔다면 손흥민의 히트맵은 여전히 하프라인과 상대의 진영 깊숙한 곳을 오가며 붉게 타오른다. 사람들은 손흥민이 예전만큼 화려한 단독 돌파골을 자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느려졌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시각적 오류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상대의 수비수의 판단 속도보다 빠르다. 단지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우리가 기대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치명적인 의문이 생긴다.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 스피드와 피지컬을 보유한 그가 도대체 왜 골문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손흥민이 기록한 기이한 스프린트 비율 속에 숨겨져 있다. 침묵의 희생, 그는 왜 세계 최고의 수비형 공격수가 되었나? 우리가 알던 손흥민은 폭발적인 뒷공간 침투로 상대의 라인을 붕괴시키는 스나이퍼였다. 하지만 2025년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손흥민의 역할은 기이하게도 수비형 윙어 디펜시브 윙어 혹은 박스2박스 스트라이커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은 자신의 스프린트 전력 질주 에너지 중 45% 이상을 공격적인 침투와 타킹 앤 필트레이션에 쏟아붓는다. 골을 넣기 위해 라인을 깨기 위해 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집계된 데이터에 따르면 손흥민의 침투 목적 스프린트 비율은 4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 수치만 보면 그가 공격 의지를 상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나머지 60%의 에너지가 어디로 사라졌는가에 있다. 국제 스포츠 연구소 CIS Football Observatory의 분석은 이 미스터리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전 세계 공격수 중 볼 소유권이 없을 때 시속 25km 이상으로 이동한 거리가 가장 많은 선수, 즉 수비를 위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빨리 뛰어다닌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이 뛰었다는 성실함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자. 손흥민의 경기당 평균 볼 탈취버 리커버리 횟수는 2.4회에 달한다.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이자 리그 최고의 스피드스타인 미키 판더 팬 맥키 반 더번의 수치가 약 5.4회임을 감안할 때 최전방 공격수가 전문 센터백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비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공격수가 최전방에서부터 시속 35km의 속도로 압박을 가하고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기 위해 수비 진영까지 전력으로 복귀하는 장면?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 부르지만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를 비정상적인 과부하라고 부른다. 손흥민은 골을 넣을 체력을 깎아 팀의 실점을 막아내고 있었던 셈이다. 그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수비형 공격수이며 이것이 바로 그의 공격 포인트가 예전보다 줄어들어 보이는 진짜 이유다. 공격수가 수비수처럼 뛰어야만 유지되는 팀의 밸런스. 이 기형적인 구조는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없을 때 어떤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 손흥민 부재 시팀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술적 도미노, 손흥민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손흥민의 부재는 단순한 주전 공격수 한 명의 이탈이 아니다. 그것은 팀 전체를 지탱하던 거대한 전술적 방파제가 사라지는 재앙을 의미한다. 많은 팬들이 왜 손흥민이 없으면 수비까지 흔들리는가라는 의문을 갖지만 그 해답은 앞서 언급한 그의 비정상적인 활동량 속에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그라운드 위의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에펙트를 이해해야 한다. 손흥민이 전방에서 시속 35km로 쇄도하며 상대 수비의 빌드업을 방해할 때 우리 팀의 수비 라인은 하프라인 근처까지 전진할 수 있다. 1차 저지선인 손흥민이 상대의 패스 줄기를 끊거나 롱볼을 유도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후방 수비수들에게 심리적, 체력적 여유를 제공한다. 하지만 손흥민이 빠지는 순간 이 견고한 사슬은 끊어진다. 전방 압박이 느슨해지면 상대의 미드필더들은 고개를 들고 편안하게 패스를 뿌린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삼성과 수비진에게 전가되고 결국 팀의 전체 라인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손흥민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팀 전체가 수세에 몰리고 공격 작업조차 시작할 수 없는 전술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실제로 전 동료이자 레전드 골키퍼인 위고 요리스 LAFC 휴고 로레스는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모든 것을 바꿨다. 그는 팀의 구조 스트럭처를 제공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 팀의 전술적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코어임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 LAFC의 수비수 세르지 팔렌시아 셀지 폴란시아의 고백은 더욱 구체적이다. 그는 손흥민이 오기 전 우리는 길을 잃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가 온 뒤 수비하는 것이 편해졌고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밝혔다. 수비수가 공격수에게 수비를 편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야말로 손흥민이 그동안 얼마나 묵묵히 팀의 꾸준히를 도맡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다. 결국 손흥민이 없는 팀은 창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던 가장 강력한 방패를 잃어버린 채 전장에 나서는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철저히 전술적 도구로 희생하고 있는 손흥민. 과연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득점 기계에서 헌신의 아이콘으로 변모한 그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외신의 시선, 그는 여전히 날고 있다. 단지 날개짓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 국내 팬들이 손흥민의 줄어든 득점 수치에 일희일비할 때 냉철한 시각을 가진 해외 유력 언론들은 오히려 그의 진화에 경이로움을 표하고 있다. BBC와 디 애슬레틱 디 아틀레틱 등 영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을 단순한 골게터가 아닌 팀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가 된 가장 이타적인 슈퍼스타 셀프레스 슈퍼스타로 재조명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손흥민이 아직도 날아다니는 이유를 분석한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하다. 손흥민은 노쇠하여 멈춘 것이 아니라 팀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의 역할을 피니셔에서 엔진 안전으로 개조했다는 것이다. 스타 플레이어가 자신의 기록을 희생하며 워크호스 꾸준히를 도맡는 선수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현대 축구에서 극히 드문 사례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손흥민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팀의 심장이 되기를 선택했다며 찬사를 보낸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짙은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만약 손흥민이 수비 부담에서 해방되어 스프린트 에너지의 50% 이상을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흥미로운 가정을 던진다. 여전히 리그 톱 클래스의 스피드와 결정력을 보유한 그에게 전술적 자유가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득점 기록을 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손흥민, 왜 아직도 날아다니지? 라는 외신의 헤드라인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태워 팀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자 그를 전술적 도구로만 소모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기도 하다. 그는 여전히 피치 위를 날고 있다. 단지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날개짓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모든 의문은 풀렸다. 숫자가 증명한 그의 헌신, 그리고 외신이 인정한 그의 가치. 우리는 이 위대한 선수의 현재를 어떤 단어로 정의하며 마침표를 찍어야 할까?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손흥민이라는 대체 불가한 유산.
지금까지 우리는 차가운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손흥민을 둘러싼 오해의 껍질을 벗겨보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대중이 그의 줄어든 득점 수치를 보며 에이징 커브를 운운할 때 데이터는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수비 가담을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늙어서 못 뛰는 것이 아니다. 팀을 위해, 동료를 위해, 승리를 위해 자신의 골 욕심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뛰고 있었던 것이다. 리버풀의 전설 빌 샹클리가 남긴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Form is temporary, class is permanent 라는 격언은 2025년의 손흥민에게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문장이다. 진정한 클래스란 단순히 매 경기 골을 터뜨리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팀이 무너질 위기의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팀의 밸런스를 지탱해내는 책임감. 그것이야말로 월드클래스가 보여줄 수 있는 품격의 정점이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손흥민이 보여준 화려한 슈퍼골들에 취해 그의 유니폼이 땀으로 얼마나 젖어있는지는 간과해왔을지 모른다. 손흥민이 없는 그라운드에서 공수 밸런스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였는지를 웅변한다. 그는 팀의 옵션이 아니라 팀 그 자체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엔진이다. 이제 손흥민은 끝났다라는 섣부른 의심을 거두자 대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과연 우리에게 손흥민만큼 헌신적인 슈퍼스타가 또 있었던가? 그는 여전히 날고 있다.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화려한 비상이 아닐지라도 팀을 지키기 위한 그의 묵직한 날개짓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골수거울로는 측정할 수 없는 그의 위대한 땀방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선수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진짜 이유다.